안녕하십니까. IUC 남가주예술대학교 미디어 앵커 전공 AI 시대 문화 미디어 마케팅 전략 강의를 맡은 정치학과 문화예술 미디어학 박사 오경섭입니다. 이 강의는 단순한 기술 수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AI라는 도구를 이해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미디어 창작자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문화민주주의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즉, 기술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설계하고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전공의 핵심 가치이자 오늘 강의의 출발점입니다. AI 시대 문화 미디어 마케팅 전략은 매주 1강의씩 11주에 거쳐 총 11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강의는 4개의 주제, 즉 4개의 세그먼트로 나눠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도울 것입니다. 오늘 첫 강의는 전체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데 미디어 앵커 시대의 개막 보이스에서 시스템으로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제1강 첫 번째 세그먼트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AI 앵커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신기하다, 무섭다, 혹은 이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반응이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할 건 이건 단지 기계가 뉴스 읽는 수준을 넘었다는 겁니다. 중국 신화통신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AI 앵커가 실제 뉴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 앵커는 절대 피곤하지 않고 실수도 안 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존 아나운서의 외모와 목소리를 학습한 AI 앵커가 뉴스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MBN은 실제 아나운서와 AI 앵커가 같이 대담을 나누는 방송도 시도했죠. 정말 놀랍죠? 이제는 텍스트만 넣으면 AI가 음성으로 읽고 거기에 영상까지 입혀서 자동으로 뉴스 영상을 완성합니다. 즉, 기자가 기사를 쓰고 앵커가 전하고 PD가 편집하던 그 모든 과정을 AI가 다 해내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기술 때문이에요. GPT-4로 같은 모델은 단순한 텍스트 생성뿐 아니라 목소리, 표정, 감정까지 학습해서 출력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사람처럼 보이는 AI가 뉴스를 전하고 감정까지 담아내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 앵커는 필요 없는 거야? AI가 말하는 뉴스도 믿을 수 있을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앵커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글을 잘 읽는 사람,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 예전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AI가 그 역할을 넘겨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앵커의 정의는 전달자에서 설계자로, 목소리에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앵커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뉴스를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해 구성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이 미디어의 흐름을 누가 만들고 누가 통제할까요? 플랫폼인가요? 국가인가요? 아니면 우리일까요? 이제 이야기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누가 미디어의 주인인가 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강 2세그먼트 강의 스크립트. 자, 방금 우리는 앵커라는 존재가 이제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콘텐츠를 구성하고 의미를 설계하는 시스템 디자이너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 시스템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 수많은 미디어들, 그 흐름을 결정짓는 건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미디어의 권력이 명확했어요. 신문사, 방송국, 기자, PD, 정보를 만들고 배포하는 주체가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누구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틱톡에 15초짜리 리포트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에 이미지와 짧은 텍스트를 조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콘텐츠 생산자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 콘텐츠를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플랫폼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정성껏 만든 뉴스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채널을 덜 중요하게 본다면 제 영상은 아무리 좋아도 추천해서 밀려나고 사람들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하냐? 코딩된 로직, 알고리즘, 광고 수익 구조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콘텐츠 제작자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힘은 소수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유튜브, 넷플릭스, 네이버, 틱톡,
우리는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셈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화민주주의라는 관점으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표현한 것을 누가 듣고 누가 만나주고 누구에게 닿을 수 있는가, 이걸 접근권 혹은 도달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말할 수 있느냐가 민주주의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도달할 수 있느냐, 누구나 콘텐츠가 노출될 기회를 가지느냐가 문화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흔히 개인의 시대라고 하죠. 퍼스널 미디어, 1인 미디어, 셀프 브랜딩 다 개인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정말 나의 주인인가? 내가 만든 콘텐츠의 운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플랫폼의 사용자일 뿐 진짜 주인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미디어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구를 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단지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시대죠. 이어지는 제1강 3세그먼트 문화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표현권과 접근권을 넘어서 란 소주제를 통해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강 3세그먼트. 자, 지금까지 우리는 AI 앵커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술의 주도권이 실제로는 플랫폼과 알고리즘에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살펴봤죠.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 개념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바로 문화민주주의입니다. 이 단어 좀 익숙하면서도 낯설죠? 흔히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권리라고들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 정책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 중심으로 봐왔어요. 문화센터를 몇 개 지었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전시나 공연이 몇 번 열렸는지, 이건 문화행정주의의 관점이죠. 근데 문화민주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많이 보여주자, 쉽게 접하게 하자가 아니라 누가 말하고, 누가 표현하고, 그 안에 어떤 정체성이 담겨 있느냐, 이걸 묻는 관점입니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수용자를 넘어 문화의 생산자로서의 시민을 상정해요. 문화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표현의 자유, 접근의 평등, 그리고 정체성의 인정입니다.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어떤 성별이든, 나이든, 지역이든 그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앵커가 된다는 건 단순히 스크립트를 잘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선, 경험, 언어, 감수성으로 세상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민주적 실천이 되는 거예요.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모두 세계 무대에 섰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을까요? 정형화된 외모, 포맷, 스토리, 어느 순간 K컬처조차도 자본과 시장에 의해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 건 아닐까요? 문화민주주의는 그 프레임 바깥에서 새로운 이야기, 다른 시선, 낯선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토양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AI 시대야말로 문화민주주의가 더 절실한 시대다. 왜냐하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생겼지만 자기 안의 이야기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 그걸 제대로 포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감각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계는 기교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과 의미, 정체성과 가치는 여전히 인간, 그것도 깨어있는 인간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전공을 통해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제 1강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가 봅시다. 우리가 왜 미디어 앵커를 공부하는지, 왜 이 시대에 내 목소리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제 4세그먼트 미디어 앵커 전공의 비전, 학문, 실무, 창조의 융합에서 나눠보겠습니다. 1강 4세그먼트. 자, 이제 우리가 왜 문화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왜 AI 시대의 목소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이 과목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짚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이 전공의 핵심은
단순히 AI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술도 배웁니다. 생성형 AI, 버추얼 앵커 제작 툴, 영상 편집, 콘텐츠 유통 시스템, 이런 실무 역량을 쌓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술을 통해 내 안의 메시지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떤 언어와 감정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 전공은 세 가지를 융합합니다. 첫째, 학문적 사고. 기술과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구조와 철학,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분석합니다. 문화정책, 민주주의, 저널리즘, 윤리 같은 주제들을 다루죠. 둘째, 실무 능력. 여러분은 실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AI 앵커 뉴스, 자기 브랜드 스토리 영상, 인터랙티브 콘텐츠까지 직접 만들어 보게 될 거예요. 셋째, 창조적 감수성. 여러분 안의 세계관, 여러분만의 언어와 색깔을 찾아가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일까 보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를 중심에 두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갖추게 될 역량은 단순한 앵커 능력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기획자이자 설계자, AI 기술과 문화 감수성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크리에이터, 그리고 시민과 공동체를 향해 말할 줄 아는 앵커형 리더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전공의 진짜 핵심입니다. 강의 첫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읽고 해석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선언이 여러분을 앵커로 그리고 창조자로 나아가 이 시대의 리더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AI 시대의 문화, 그 중심에 설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2강 미디어 지형의 대전환 플랫폼 알고리즘 AI 퍼스널리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